자, 이제 수익금액 조정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액 확정도 다 됐어요. 물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살짝 세무 조정 조정 등록하는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크게 발생할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본격적으로 세무 조정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먼저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직접 재무제표를 보고 법인세 세무 조정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결산을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고 재무제표 완성이 된 결산 재무제표를 보고 별도의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직접 입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미 우리는 회계관리를 통해 가지고 결산 완료됐고 표준형 재무제표 실행됐고 법인조정에서 표준재무 실행됐고 그리고 뭐예요? 수익금액 조정까지 쭉 다 됐고요. 수익금액 조정하기 전에 이거 해도 되기는 해요. 자, 재무대표 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합계제한표, 시산표 보통은 요거를 보고 이렇게 하죠. 바로 세무조정할 내용을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세무조정할 내용 바로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들. 자, 재무제표를 보고 법인세 세무조정 바로 하는 부분들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 물론 이런 사항들은 거의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같은 이런 부분들 자산 평가 손익이 계상되어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계가 돼 있다면 회사는 수익으로 잡았죠. 평가이익. 자, 수익은 맞습니다. 수익 맞아요.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순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한다 뭐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했을 때 순자산 자본의 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연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하면 입금은 맞아요. 그런데 세법을 따질 때는요, 임의적인 평가 차이. 야, 이거 평가 이익이지. 실제로 팔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 그래서 평가 이익 잡아놓은 거는 입금 불산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처분하는 거고요.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잡았다면 평가 손실 비용으로 잡았어요. 비용으로 잡은 것도 마찬가지로 손금 불산임합니다. 즉 뭐냐면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요건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 유가증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계산하는 거. 평가이익 입금 불산이, 평가 손실 송금 불산이.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잠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법인세 세무조정은요, 회사가 계상한 당기순이익 재무제표를 보고 토대로 해가지고 세무조정이라는 걸 하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세무조정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일하는 요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상 계상을 할 때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 뭐 이런 부분도 평가손익 이런 거 안 잡으면 평가이익 안 잡고 평가손실 안 잡았으면 이런 세무조정 사항은 나올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없어요. 그렇죠. 없어. 그러니까 회계상의 규정과 회계상의 내용을 세법상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산하다 보면 장부 기장하다 보면 할 일이 없어요. 세무조정 할 게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고 미수이자 설명을 했죠. 미수이자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 이거 잡은 거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문제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미수이자 있다면 입금 불산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미수이자 세무조정 하기 싫으면 미수이자 계산 안 하면 되고요. 물론 이게 기업 회계에 따라서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미수이자 안 잡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할 수 없이 미수이자 잡아야 되고 미수이자 잡은 부분에 대해서 입금 불산임을 하든지 아니면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미수이자 입금 불산임 세무
세무 조정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가지급금 같은 인정이자가 있으면 인정이자 계상 이런 부분들 확인해 줘야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런 부분 했는데 매도 가능 증권 올해 평가 손익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입금불산이, 송금불산이 바로 나오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특히 평가 이익, 예를 들어서 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손익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법상은 순자산 증가됐으니까 입금에 해당돼서 입금 산입하고 대신 평가 손익에 해당해서 입금 불산입하는 이 중에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본래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면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평가 이익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하고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처분해 줄 거예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경우에 매도 가능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맞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잡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로 가요. 재무상태표로 바로 가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손이 누구에게 포함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순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금은 맞아요. 입금 산입하고 입금 산입하는데 유출이 되거나 자산 부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처분하고 평가 이익 잡은 거 즉 마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것처럼 돌려버리는 거예요. 회사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돌려놨지만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돌려놓은 것처럼 입금산이 기타 처분하고 그리고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처분해 준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 입금산임하고 입금불산이 동시에 세무조정이 나오니까 단기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여하튼 이 중에 세무조정을 해야 돼. 복잡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안 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안 잡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잡고 싶어요. 그런데 회계상 잡아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 이렇게 이중의 조정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기 주식 처분 손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자본거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식, 그러니까 회사 스스로 주식을 보유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계상은 자본거래로 봐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는 얘기에 바로. 그런데 세법상은 입금 송금이 맞아요. 그래서 입금산이 송금산이 세무조정하되 소득처분은 기타로 간다는 얘기고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입금 송금이 많은데 소각 손익은 입금 송금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입금 산입하고 기타 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면 송금 산입 기타 이렇게 처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세무조정할 주요 내용,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있다면 이 부분들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전기에 오류가 발견돼서 수정해야 되는 손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손익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수정하는 손익이다. 단기에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손익에 대해서 오류를 언제 단기에 발견해서 수정하는 경우를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도 있고 수정 손실도 있겠죠.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 손익에 대해서는요.
회계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기업 회계상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정기후루 수정 손익이 중대하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는 얘기고, 중대해서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바로 재무상태표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영업의 손익에 반영을 했다. 회사가 정기후루 수정이익을 영업의 수익에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년 이익인데 회사는 X2년에 반영을 한 거예요. 원래 X1년 거예요. 근데 X2년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자, 그랬을 때 세법상 봤을 때 어래? 이거 X1년 게 아니라 X2년 거 단기 맞아. 너는 정기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는 정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올해 반영을 했지만, 세법상 생각할 때는 야, 그건 정기 게 아니라 단기 게 맞아. 그럼 회사가 처리한 게 X2년도 처리한 게 맞네? 그러면 세무 조정할 게 없죠. 그런데 회사 말대로 X1년 게 맞아. 그런데 X2년에 발견해서 그냥 아유 귀찮아. 간단한 거. 그래서 X2년도에 영업의 손익,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다면 네 말대로 정기권에 그러면 단기의 수익, 회사는 수익을 잡았지만, 이익을 잡았지만 그거는 입금불산입하고 전기 신고서 가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기 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기후루 수정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X1년도 손실인데 아유 귀찮아 별거 아니네. 그냥 중대하지 않아서 단기 X2년도에 그냥 단기의 손실로 반영을 해버렸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세법상 보니까 그 단기 손실 맞는데 정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거하고 세법상 판단하는 거하고 일치하니까 세무조정할 게 없죠. 근데 야, 네 말대로 맞네. 정기 거였네. 근데 왜 그걸 단기에 반영을 했니? 단기에 반영한 거 송금불산입하고 정기에 송금산입하고 이런 부분들 처리를 해주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기오류 수정 손익을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익잉여금에 반영했다면 이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것처럼 돌려버려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기오류 수정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안 했으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처럼 돌려요. 그래서 입금산입 기타.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안 했는데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처럼 송금산입 기타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2차적인 세무조정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손익이 있다면 세법상 귀속시 판단해서 세무조정을 해주고,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익잉여금, 여기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면 전기오류 수정손익, 수정이익, 수정손실이 반영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1차적으로 세무조정하고 2차적으로 판단해서 세무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재무제표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과목이 있으면, 개정 과목이 있으면 이거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가급적이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 수정이익 개정 과목을 쓰지 않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하튼 전기오류 수정 손익이 있으면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해서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세무 조정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법인세 등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등 비용이 있으면 이것들은 법인세 등 비용, 지방소득세 포함해가지고 송금불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은 누가 가져갔지? 기타 사회 유출 처분을 합니다. 왜? 이 법인세 그렇게 되고요. 세금과 공과금 또는 잡손실 계정에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가산금 낸 게 있다면 세금과 공과금 해놨으니까 비용 처리했겠네요. 그런데 세법은 그거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징벌 효과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이런 거 낸 거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 거야. 송금불산임 하되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한다는 거.
또 임원 상여금이라든가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있는지 봐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세무 조정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의 송금불산이 뭐요? 상여 처분한다든가 퇴직금 한도 초과의 송금불산이 뭐 상여 처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태까지 봤던 쭉쭉 여러 가지 항목들은 별도의 세무조정 명세서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라는 데다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여태까지 세무조정할 사항, 제가 세무조정할 사항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세무조정의 사례를 쭉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순충당하고 접대비, 감가상각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요 별도로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별도의 세무조정 절차가 없이 세무조정하는 이런 앞에서 봤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주로 뭘 보고 한다고요? 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봐도 되고 합계잔액 시산표 봐도 되고 손익계산서 봐도 돼요. 시산표 보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할 항목들을 1 또는 2 방법에 따라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에 직접 요거 자,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 입금산이, 송금물산이, 과목 금액, 소득처분. 그리고 우측에 보면 송금산이, 입금벌산이, 과목, 금액, 소득처분 이렇게 돼 있어요. 좌측은 입금산이, 송금벌산이 플러스 되는 거, 우측은 송금산이, 입금벌산이 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옆에 기재를 같이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직접 다 입력을 합니다. 세무조정 사항들은요. 세무조정 사항들은 전부 다가 여기 다 들어와야 돼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 물론 예외 하나 있다. 기본 같은 경우 나중에 설명해. 자, 세무조정 항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여기에 기록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 화면에서 과목란에 세무조정할 사항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 금액을 써볼까요? 그러면 접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쭉쭉 나와서 이 중에 선택해가지고 과목 선택해서 금액 입력하고 소득처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렵진 않아요. 조정과목 등록 여기에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조정과목 등록이 활성화돼서 이미 등록된 과목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근데 등록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F6 직접 입력 키를 누르면 됩니다. F6 직접 입력 해가지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F6 직접 입력이 메뉴가 있어. 또는 F4 조정 코드를 입력해서 하는 방법. 즉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쫙 보고 이거 입금불산이, 송금불산이 뭐 등등등등 입금산이, 송금산이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표준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비용 같은 거 있나요? 법인세 비용 금액을 딱 보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있네.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 항목에 쭉 보니까 법인세 비용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 요게 있네. 그러면 요걸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누르냐면 손익계산서에는 요게 있어요. F3 조정 등록 기능 키가 있어요. 그래서 F3 조정 등록을 클릭하면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쭉 입력을 해주고 금액, 기타 사유출 처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과목란에 법인 뭐 이렇게 쭉 입력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다 조정 코드 도움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입력했던 거 참고해가지고 조정 등록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F3 조정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재무제표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옆에다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네 요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걸 열어놓고 직접 입력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제표에 따라서 법인세 세무 조정한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쭉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F3 조정 등록을 클릭하게 되면 뭐 세무 조정할 사항들이 쭉 법인세 등 송금불산이 뭐 등등등등 손익 입금이고 송금이고 이런 부분도 쭉 나와요. 채무 면제, 미수이자,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 여러 가지 쭉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